남들만큼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다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자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인생을 망치게 한 고질병. 지금 후회해보았자 너무 늦은 것 같네요. 또한 돌이킬 수 없기에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움만 쌓입니다. 그래도 과거 속에만 묻혀있기에는 남은 인생이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최대한으로 잡아본다면 지나온 시간의 30% 정도이겠는데, 이는 회한을 희석시키는 시간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상태가 좋지 않은지 제대로 알아야 병을 고치지 않겠는가 해서이기도 하죠.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큰 병은 탓타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나 부정적인 일을 당하면 꼭 남 탓, 환경 탓을 하곤 했죠. 무조건 내 탓이 아닌 외부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실패한 것도 맘 아픈데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면 더 괴롭기 때문이었죠. 냉정하게 실패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려 하지도 않았고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나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그 자체를 변명하기 바쁘기만 했습니다. 운이 나빴음을 최대의 구실로 삼으면서 말이죠. 그러니 실패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했겠습니까? 그런 반성 없이 못된 오기만 가득 담고 다시 일을 시도하니 실패의 연속은 당연했죠. 아직도 그땐 함께 일하는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 정말 운이 없었어. 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거죠. 과거를 돌아보기만 하지 말고 후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과연 남 탓할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를요. 곰곰 따져보면 내 탓이 대부분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실패해서 지푸라기 정도라도 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도무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앞을 쫓아 걱정하는 조급성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나아지지 않는 고약한 병이니까요. 이것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지 못한 채 무작정 시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 방향성이 제대로 잡혔겠습니까? 어느 현자는 이렇게 설파하더군요. 그러나 그땐 한 귀로 듣고 넘겨버렸습니다. 아니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삶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의 특징은 목표를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만 인식한다는 점. 목표는 성취 목표와 습관 목표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때 성취 목표와 습관 목표를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는 점. 여기서 성취 목표는 정할 수 있는 범위나 제한된 기간이 있는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습관 목표는 확정 가능한 범위나 제한된 기간이 없는 소망에 적합한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취 목표만 보고 달리다 보면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좌절하기 쉽다. 하지만 습관 목표는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변화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 습관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목표 달성을 해낸다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흘려들었던 게 죄죠. 게다가 후회에는 변화를 향한 욕구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면 제대로 된 진짜 목표를 세우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목표를 세웠다 해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도 허다하다는 것. 문제점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조급증은 물을 구할 수 없을 때의 갈증과도 같아서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더욱 지치게 만들기만 할 뿐이었죠. 세 번째는 삶에 있어 중요한 맥을 짚을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즉, 일의 경중이나 순서, 상호연계성 그리고 타이밍 따위를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 일이 뒤죽박죽되기 일쑤였죠. 한편으로는 팥병의 근본 원인도 조급성의 원인도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곁눈질을 자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쫓아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추상적으로 보이는 맥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게 맞추려 했던 거죠.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삶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니 이렇게 생각 없이 타인의 삶을 엿보는데 열중하게 되었고 자신 삶의 맥은 또 도외시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정연하게 파악되지 못한 맥에서 인생관이 또렷할 수가 없었던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수립한 목표를 엉성하게라도 달성했다고 해서 성공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관과 적절히 어우러지지 못했으니 말이죠. 남의 삶의 맥이나 성공을 부럽게 바라보는 병증만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존감의 상실, 열등의식을 촉발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죠. 아주 후련하지는 않지만 회개를 하고 나니 마음은 다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남은 과제는 치유입니다. 이제껏 반복해왔던 잘못이 되풀이되는 걸 최대한 경계하면서 어쨌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이상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망조가 들게 하는 세 가지. 즉, 조금만 잘못되어도 남 탓하는 버릇.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삶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것. 이들은 다름 아닌 삶에 있어 암적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미 망가진 삶이라도 활기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소 어긋난 삶이라면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올바른 후회 없는 삶을 만들려면 말입니다. 허슬뚝 되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